2020 대수의 리뷰 일기. 페터 슐레밀 역의 장지후 배우님, 그레이맨 그리고 벤델 호프만 역의 박규원 배우님, 리나 마이어 역의 전예지 배우님, 토마스 융, 얀 패터슨 역의 지혜근 배우님, 이렇게 공연을 하셨고, 그 외에 이제 앙상블 배우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막에서 앉았습니다. 새로운 무대 형식, LED 패널을 이용한 영상 활용, 상부에서 내려오는 미로 구조물, 이 새로운 무대 형식이 일단 시선을 잡았다. 하지만 반복되는 LED 패널은 저에게는 그렇게 큰 매력이 아니었습니다. 예, 빼고 더하고 하지 않고 제 감상 그대로 적었어요. 예. 단조로웠고요. 개인적으로는 클래식한 무대의 대도구 소도구 활용이 더 무대 예술 같다고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상 활용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느낌이었다. 특히 상부에서 내려오는 구조물이 미로라는 거는 사실 볼 때는 그렇게 생각 못하고 있다가, 미로라는 건 제가 어제 공연을 봤는데 오늘 오르피나 연출한테 전화를 해서 미로라는 단어를 듣고, 그래 내가 본 게 미로였어, 이렇게 딱 알았어요. 예. 구조물이 미로라는 건 연출에게 나중에 들어서 알았지만, 보는 내내 그 구조와 앙상블들의 위치 활용은, 이 구조가 딱 내려오잖아요. 그 구조 올라가면은 앙상블들이 딱 서 있고 그러잖아요. 이 구조와 앙상블들의 위치 활용은 연습 기간 내내 어떤 고민과 의도를 전달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세다. 예, 제가 전체적으로 느낀 거예요. 노래가 세다. 어떻게 세냐? 무서울 정도로 세다. 근데 그래서 나는 내내 힘들었다. 소리가 너무 커서 배우들이 갖고 있는 캐릭터의 감정의 전달보다는 음향의 효과가 더 전달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보는 박규원이라는 배우, 이 박규원이라는 배우의 소리는 상상 이상이었고, 음향은 박규원 배우의 노래가 상상 이상이었는데 그 음향은 그거보다 더 상상 이상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이거 제 개인 평이에요. 제가 무슨 어마어마한 평론가가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의 구조상 이야기 어디 하나 쉬어갈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드라마의 구조상 이야기 어디 하나가 쉬어갈 수가 없어서 그랬다면 또 이해할 텐데,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음향이 약간 좀 내가 귀가 좀 이렇게 안식을 좀 취하다가 쫙 감정이 좀 폭발해서 쫙 이렇게 돼야 되는데, 노래만 부르면 막 너무 커서 이게 저는 와, 예, 너무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앙상블들의 활용은 반복되는 그림자의 활용과, 그러니까 앙상블들을 이렇게 활용하고 반복되는, 이제 몇십 반복되죠. 그림자의 활용과 딱딱 떨어지는 군무, 그리고 이제 그게 내용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소로는 저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 앙상블들을 이렇게까지 훈련시켰다고? 앙상블들한테 이렇게까지 공연의 의미를 부여해서 위치나 이런 것들을 활용했다고? 그 무대와 앙상블들을 이렇게 접목을 잘 시켰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앙상블들의 활용은 반복되는 그림자의 활용과 딱딱 떨어지는 군무, 그리고 그게 내용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소로 부족함이 없었다. 가장 뛰어났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었다. 예. 노래, 춤, 그리고 그 앙상블들을 활용한 메시지 전달과 상황 전달 등은 아주 훌륭했다고 느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주 예전에 제가 한 96년, 97년 이때 이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아주 예전에 봤었던 영국 파우스트 아세요? 영국 파우스트가 생각났습니다. 결국 인간을 상징하는 페터 슐레밀에게 악마를 상징하고 있는 그레이맨이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척 유혹을 하고, 그 유혹들 때문에 페터가 스스로 그림자를 팔기도 하고 영혼까지 팔 위기까지 가는 이제 이런 이야기. 그러나 결국 영혼을 팔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한 이야기.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봤었던 영국 파우스트가 갖고 있는 이거랑 좀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인 거죠. 파우스트, 메피스토인가? 저 악마. 유혹하고, 얘가 신은 신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선택을 그냥 바라만 보고, 악마의 유혹을 인간이
이겨내느냐 또는 악마의 유혹의 어느 부분까지는 악마적으로 그 유희나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하고 견디고 거기에 푹 빠져 있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런 선택의 이야기인데 이 그림자를 판 사나이 이 제목이 초반에는 그림자를 판 사나이가 마치 영혼을 판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국 그림자는 영혼과는 다른 것이고 그림자는 그냥 우리가 어떤 부류에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 또는 누구나 다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나에게는 뭔가 비정상적인 것들이 이 정상적인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떨쳐내게 만들고 해서 내가 이런 장애 같은 거 이런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오르피나 연출도 그런 의미로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인간이 가장 지켜야 되는 이 영혼 이것은 이런 황금 주머니 같은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것. 뭐 이런 메시지가 있는 연극 파우스트와 같은 그런 메시지가 있는 공연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막에는 영상으로 대표되는 무대와 그 고음들을 소화하는 배우들 그리고 화려한 의상과 앙상블들의 춤에 정신없이 보다가 제가 공연의 메시지를 놓쳤습니다. 공연의 흐름을 놓쳤어요.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 무대 오 뭐야 이거 LED 와 근데 반복되네 막 이러다가 배우들이 나서 노래 불러 와 진짜 고음 저 엄청 노래 편하게 부르네 편하게 근데 시끄러워 막 이렇게 되다가 그래서 뭐라는 거야 뭐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공연의 메시지를 놓치고 이내 큰 소리와 적응되지 않는 이야기에 집중력이 제가 떨어져서 쉽지 않은 공연이구나라는 생각이 중간에 딱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피곤함이 몰려오면서 난 누구고 난 왜 이 공연에 여기에 앉아있고 내가 애초에 그림자를 판사니를 보려고 했었나?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왜 앉아있지? 그것도 생각보다 좋은 자리 1층 7열 중앙블럭 통로 제 옆에 계신 분을 포함해서 제 앞쪽 위주로는 그림자를 판 사내의 메시지고 뭐고 다 알아듣는 사람들이 쫙 깔려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뭔데 여기 앉아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아까 그래서 날 처음에 만난 사람이 1막 보고 탈출하지 말라고 했나? 나는 왜 뭐지? 난 뭐냐?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게다가 7열 중앙블록 통로석에 앉았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 관람 태도가 괜히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도 되고 제가 이제 보다가 막 모르겠으니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일로 다릴 것 같다 저리로 다릴 것 같다 그러면 또 공연의 관람에 방해될 테니까 관람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도 되고 이 드라마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제가 이게 이해하지 못하면 뭐 이러면서 이제 인상을 찌푸리면서 얼굴이 간지러워요. 그럼 이게 긁어요. 이런 습관이 제가 있거든요. 이게 내 자리에서 이렇게 긁는데 이게 뭐? 근데 이게 뭐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긁을 때마다 그래도 한 1막 내내 보면서 한 2번 긁는 거 이해하는데 한 뭐 5분에 한 번 걸로 계속 긁으면 옆에 사람이 눈에 띄면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나는 또 그걸 아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걱정도 되고 드라마를 이해하지 못하면 얼굴을 긁는 습관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더욱더 공연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1막은 저한테 그러니까 좀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지만 오프닝 시작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해공당관이나 이럴 때 많이 들었었던 갑백숙을 이 갑백숙이 뭐 중간에 나오는 게 아니더만요. 시작하자마자 이거 혼자 나와서 끝나고자마자 갑자기 색깔 꺼맣기 시작하더만 갑자기 환해지더니 갑백숙이 바로 나오더라고. 갑블레스유를 근데 제 귀에는 갑백숙을 안 들리는데 사람들이 하도 갑백숙이라고 하니까 내가 갑백숙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 씬에 나오는 이 빨간 머리 하고 나왔었던 그 회역 이름이 얘랑 이 앙상블들이랑 여기에서 박광규가 아니라 박광규는 약간 그러니까 박규현 배우가 이거 막 이렇게 등 약간 꼽수 다니고 이렇게 굽어갖고 마술하는데 막 팝업으로 막 무대에서 만들어지고 막 이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유명한 갑백숙을 듣게 되었고 팝업북을 보는 듯한 이게 팝업북처럼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이 팝업북을 보는 듯한 마술씬 때문이었는지 제가 예전에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그 영화 감독 팀 버튼 감독의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 영화를 봤었을 때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뭔가 이 영화를 이 감독이 이 색깔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았는데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돈 주고 영화관에서 내가 이거 만화 영화도 아니고 뭐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애들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른들 보기엔 유치한 것 같기도 한데 메시지는 유치한 것 같지도 않고 막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팀버튼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 같은 영화를 보는 느낌처럼
나만 어려워하는 느낌을 물씬 받았습니다. 예. 나만, 예. 나만, 여기서 나만 되게 외롭고, 나만 무인도 있는 것 같고, 나 뭐야. 내가 이거 공연을 누구한테 스포를 다 당하고 왔었어야 되나? 이거 어디에 영상 몰래 가갖고, 이렇게 뭐 훔쳐보고 왔었어야 되나? 한 번 보면서 이걸 내가 다 어떻게 리뷰하지? 이런 걱정이 막 들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딱 꽂혔던 거. 전 좀 진짜 여러분들한테 좀 아쉽다고 저 대놓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리고 매우 많은 장면에서 박수를 칠 만한 마무리 있는 노래들, 이 음역대가 쫙 올라가면서 끝나는 노래들이 엄청 많아요. 마치 내 느낌에는 한 24곡의 무슨 CD 하나에 있는 전체 트랙이 다 노래 끝나면 박수 칠 것 같은 이런 노래들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나 혼자 박수 쳤다니까. 나 혼자 이렇게 공연장에서는 이 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속으로 저 정도 고음으로 노래를 끝내고 이렇게까지 음향을 키웠는데도 박수가 없네. 아쉽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어렵다,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초반에 딱 들었잖아요. 어렵다, 모르겠다라고 한번 머릿속에 딱 들어온 제 느낌이 쉽게 1막 때는 이제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1막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늘 그랬듯 이 미간에 주름이 확 잡히면서 어떡하지? 탈출은 아니야. 탈출은 아닌데, 탈출은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됐어요. 그랬는데 때마침 아까 입장할 때 저희 해화로운 공연 생활 때문에 얼굴에 몇 번 안면을 텄던 매니아 구독자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분을 로비에서 잡진 않았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떻게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의자에 앉아 있었고 옆에 앉으라고 했어요. 톡톡톡 옆에 앉으라고 앉혀놓고 쉬는 시간 내내 로비에서, 화장실도 안 갔어요. 쉬는 시간 내내 로비에서 붙잡고 내가 본 게 뭔 내용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2막으로 들어갔다. 제가 2막을 보러 갔다가 아니라 2막으로 들어갔다. 2막, 이 그림자를 판 사나이의 세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그 안에 들어간 거죠. 근데 어떻게 들어갔느냐? 들어갈 때 어셔를 불러다가 저 7열 중앙블록의 통로석 좋은 자리인데 죄송하지만 뒷자리에 빈자리를 좀 해주세요. 내가 날 못 믿겠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 거예요. 2막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드라마를 이해했다 이런 거보다 제일 먼저 들어왔던 생각은, 이런 앙상블과 영상을 활용한 무대는 나같이 한 번 보는 사람은 앞좌석보다는 뒷좌석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앞좌석에서 보면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에 이렇게 포커싱이 딱 되는 바람에 이게 사람 눈이 이렇게 뭐지? 이게 시야각이 다 보이긴 해요. 근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배우가 워낙 또 음역대가 넓어서 여기에 집중하니까 앙상블들의 맛이나 이런 것들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살짝 뒤로 가서 보니까는 이 전체 이 LED 패널을 활용한 무대와 앙상블들과 이런 것들이 좀 보이면서 저는 이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는 공연을 연출부, 무대, 의상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고민해서 만들었을 때 지금 내가 보는 그림을 생각하면서 만들지 않았을까? 너무 앞좌석보다는,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2막에서야 드라마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고, 주인공이 본인이 처한 상황이 엄청난 선택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쯤 아까 얘기했었던 그 연극 파우스트가 제가 이제 생각났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예전에 봤었던 이거랑 메시지가 비슷하네.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공연을 갖고 와서 이 공연의 메시지랑 접목시키면서 이 공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빠르게 됐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공연만의 색깔도 있지만 연극 파우스트는 이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예. 그리고 또 꼭 봤으면 한다는 그게 생각난 다음에 제가 드라마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너무 다 스포니까 다 드라마 싹 빼고 1막 끝나고 나서 저한테 설명해 줬었던 그 구독자분이 2막의 이 씬만큼은 봐야 되려고 했던 그 씬이 바로 이 맨발 씬이었어요. 또 꼭 봤으면 한다는 그 맨발 장면이 나왔다. 내내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가사나 메시지 전달이 힘들다고 느꼈는데, 그 장면에서 이 남자가 무슨 뭐 이렇게 뭐 스파다고 그러나? 뭐 이렇게 푹신푹신 아닌데,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습한 느낌의 뭐 잔디밭을 걸었다 뭐 어쩐지 이런 얘기 하다가 구두를 벗어 던졌다는 얘기가, 제가 공연을 보면서 대사 전체 공연 전체의 대사 중에서 구두를 벗어 던졌다는 얘기가 딱 꽂혔어요. 네.
근데 나중에 연출이랑 통하니까는 그게 이제 그 씬 바로 전에 처음으로 이 남자 주인공이 그 그레이맨이 항상 찾아오거나 그레이맨이 불렀는데 그 그레이맨을 불러서 올라오게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스포니까 하지 말아야죠. 이제 뭔가 어떤 액션을 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구두를 벗어던진 것과 일맥상통 되면서 연출이랑 통화할 때, 저 구두가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그랬더니,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길래, 야, 잘 봤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상부에 있는 미로 구조물이 그 이제 그 구두 벗고 이제 맨발신 하면서 이 불이 내내 빨간색으로 천장에 이렇게 돼 있었던 게 이제 초록으로 바뀌면서 내려올 때 제가 이 공연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 이 공연이 왜 만들어졌고 지금 이 시기에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공연의 드라마가 어떤 흐름으로 이 드라마에 뭐 기승전결이 있다면 어떻게 결로 가려고 하고 있는지가 딱 느껴지면서 그제서야 큰 음향 소리나 전혀 없었던 이런 그 화려한 영상으로 꽉 차진 무대 때문에 제가 복잡하고 어지러웠었던 제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면서 안도감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 축축한 그래, 축축한 습한 게 아니라 축축한 폭신폭신 이게 아니라 축축한 그거였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공연의 결말은 이 남자 주인공이 앞으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제가 아까 제가 여기다 썼나? 네,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 공연을 본 다음에 시간으로는 어제 봤죠. 그러니까 어제 그제 봤네, 시간으로는. 그제 봤고 그 다음 날 제가 아는 구독자한테 또 전화까지 해서 제가 내용을 확인까지 했는데 이 공연의 메시지, 이 공연이 끝났을 때 이 드라마적인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이건 그레이맨이 만든 뭐 새로운 어떤 그 상상의 어떤 세계에서 얘가 이렇게 하는 거다, 아니면 또 얘가 결국은 인간의 어떤 그 지금 당장의 드라마는 여기서 영혼을 팔지 않고 어떻게 됐지만은 나중엔 또 어떤 유혹에 또 넘어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렇게 약간 열려 있는 것 같은 그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여러 가지 선택, 왜냐면 그 극 중에서도 인간은 그 되게 쉽게 당장에 바로 영혼을 팔아버리는 계약을 하는 인간도 있었고 영혼만큼은 팔지 않는 인간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결론으로 다시 이어질지 모르는 약간 열린 결말처럼 끝나게 그렇게 공연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걸어 나오면서 이 그림자를 판 사나이에 대한 공연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렇게 저렇게 메시지가 있고 없고 뭐 연극 파우스트가 생각나고 뭐고 이런 거 다 포함해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앙상블이었습니다. 예. 그림자를 표현한 앙상블, 여러 가지 장면을 형상화한 앙상블, 그 판사는 앙상블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앙상블들이 이런 안무를 소화해냈기에, 그리고 또 그 앙상블들을 활용해서 무대 구조물과 동선을 연출부에서 그렇게 만들었기에 이런 모든 의미들이 그렇게 무대화돼서 예술적으로 때로는 다이나믹하게, 때로는 화려하게, 때로는 재미있게, 때로는 아련하게 보여지는구나, 이렇게 의미가 전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 판사, 그림자를 판 사나이의 대수의 리뷰 결론은 이렇습니다. 좋게 해석하고 나름의 의미를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관람 다음 날 연출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다시 한번 공연 흐름의 시간의 흐름과 의미에 대해서 묻기도 했고, 그림자를 판 사나이를 저보다 많이 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본 내용이 맞냐 뭐 이렇게 확인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남은 것은 나는 영상이 메인이 되는 무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구나. 왜? 제가 레미제라블도 옛날에 공연이 버전이 좋고 영상이 많이 들어간 요즘 버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음향 소리가 내 기준에는 너무 큰 공연을 저는 힘들어하는구나. 왜? 제가 예전에 충마톨에서 박효신 씨 했었던 그 팬텀, 오페라 요령 말고 팬텀 했을 때도 1막 보고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너무 이유가 시끄러워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보다 앙상블들이 역할을 많이 하는 공연을 꽤 좋아하는구나. 제가 뭐 아이다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처음 보게 되는 박규원이라는 배우는 과연 음역대가 어디까지인가, 이게 궁금해졌고, 그리고 뮤지컬 매니아 분들은 이렇게 캐릭터가 공연 중에 소화하는 여러 가지 대사와 몸짓, 심지어 여기는 이제 이 본인의 어떤 모습을 그림자로도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몸짓이나 대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캐릭터, 이 집중할 수 있는 캐릭터의 여러 가지 모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공연들을 좋아하는 건가? 난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자를 판 사나이를 좋아하려면 제 기준엔 최소 3번에서 5번은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